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3일 오후 2시입니다. 요사이 세계 언론이 김정은의 딸 2013년생 김주혜를 띄우는 기사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이거 좀 창피한 일입니다. 김주혜 2013년생 10살짜리 무슨 뭐 말을 탔다느니 김정은을 껴안았더니 이따위 보도를 하면서 마치 후계자가 되는 것처럼 지금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김정은의 심리전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 모양이 딱 조폭인데 마피아 영화에 나오는 보스와 보스가 사랑하는 딸과의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특히 이 마피아 중에서도 저 콜롬비아 이런 데 있는 그 마약 카르텔의 두목의 행태와 참 비슷합니다. 이게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가. 김정은 정권, 김정일, 김일성 정권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느냐. 신상옥 감독이 1989년에 저와 만났을 때 한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적단이라고 했어요. 마적단. 북한이라는 마을을 정보해가지고 분탕질하는 마적단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조폭, 마피아인데 하나 더 붙인다면 저기 사결 집단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는 행태를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렇쿵저렇쿵 분석하면은 결국은 북한의 세습 체제를 인정해 주는 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전문가의 의견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분은 국정원에서 북한 분석관으로 평생을 보낸 분입니다. 곽길섭 선생인데 수년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이분을 제가 알게 된 것은 2020년에 봄에 김정은이가 갑자기 사라진 적이 있어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처음 CNN 보도부터 나와가지고 중병설이 떠들어왔습니다. 큰 수술을 받았는데 뭐 죽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온 세계 언론이 중병설 또는 사망설을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 탈북자 중에 유명한 분들도 나오고 외교 전문가들도 나오고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난리를 폈는데 처음부터 이 곽길섭 선생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확실하게 이거 절대 아니다. 이거 김정은의 심리전에 넘어가는 거다. 김정은이가 뚱뚱하다고 해가지고 중병에 걸렸다고 보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나이가 30대면은 쇠를 씹어 먹어도 괜찮을 나이인데 뭐 성인병이 있다고 한들 그거 별것 아니다. 반드시 나타나는데 이거 너무 나간다고 경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이 곽길섭 선생과 똑같은 부정적인 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기억하는 한 전문가 중에서 곽길섭, 천영우 두 분이 정확하게 또 자신 있게 맞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곽길섭 선생이 데일리 NK에 기고한 글을 제가 이 필자 양해를 얻어가지고 조갑제닷컴에 실어 놓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그 요약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우선 이 글에서 이 세습 체제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딱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독특한 이 3대 세습 체제, 곧 4대 세습 체제로 넘어가는데 이 세습 체제라는 게 어떤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부터 설명을 합니다. 첫째, 북한의 유일 영도 체계 확립 실대 원칙을 보면은 제10조 2항에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도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나가며라고 명시를 해가지고 북한에서는 김일성 일가의 세습을 명문화했다는 겁니다. 명문화.
이 율영도 체계 확립 10대 원칙은 북한의 헌법 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10계명과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후계자는 김일성 가게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딱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둘째, 이 후계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후계자론에 따르면은 후계자는 수령의 피를 이어받은 인물 가운데 세 세대, 즉 다음 세대에서 나와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수평적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김여정에게 갈 수도 없고 저 삼촌인 누굽니까 저 김평일에게 갈 수도 없고 해가지고 반드시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대로 넘어가야 된다. 그렇다면은 김여정은 논외가 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셋째, 곽길섭 선생은 수령론에서 노동당이 모든 것을 지도하는 당 우위 국가 체계라는 점도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따라서 수령이 지명한 당 인물이 후계자가 되는 것이다. 정부나 군의 인물은 직책이 아무리 높고 조직이 방대해도 노동당의 하수인일 뿐이다. 철저하게 당 중심이라는 겁니다. 당이 국가 위에, 당이 군대 위에, 당이 정부 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 인물이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넷째, 권력층 내 정치 문화와 사회 저변의 문화적 환경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북한의 세습체제가 왜 이렇게 위질되느냐. 이 곽길섭 씨의 이야기는 김정은만 세습체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권력층 인물을 비롯한 200만 평양 시민들도 세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옥 속에서 천국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대로 평양에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만이 김일성 일가와 함께 세습을 하고 있다. 200만이 세습을 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운명체라는 겁니다. 200만 세습체제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주민들은 김정은을 비롯한 로얄 패밀리 문제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들은 경제난도 지도자 잘못이라기보다는 중간 간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직위와 역할, 정치적 자질도 중요한데 후계자가 되려면은 당이나 군의 핵심 포스트에서 후계 수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살짜리가 무슨 그런 수업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용도라는 거죠. 이 김주애란 애는 다른 용도라는 겁니다. 그건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김정일은 22살 때 1964년에 당 조직 지도부에서 후계자 수업을 시작을 했고 김정은도 24살 때인 2008년에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첫 공직 생활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흔히 그렇게 어린 나이에 뭐 지도자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 북한이 왕조란 걸 생각하면은 조선 왕조 500여 년간 약 절반가량의 왕이 10대에 올랐다는데요. 10대의 왕위에 올랐답니다.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결국 왕조 세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10대, 20대가 권력자가 되는 게 하나 다른 이상할 게 없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김일성 핏줄을 잇느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전제를 해가지고 우리 곽길섭 선생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거론을 합니다. 핵심은 김주애는 절대로 후계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김주애가 언론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은 후계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유교적 뿌리가 깊은 북한 사회에서 여자라는 게 큰 핸디캡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만약 김주애로 승계가 되면은 4대에는 문제가 없는데 5대가 되면은
김씨가 아니라 다른 성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5대가 되면은. 이게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주혜가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박씨라면은 그 아들은 박가가 될 테니까 이거 김씨 세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이거 아주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김주혜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영화에 나오는 카메오, 즉 영화나 드라마에 시선을 끌기 위해 단역으로 잠깐 출연하는 유명 인사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김주혜를 띄우면은 몇 가지 북한은 이득을 보는 게 있다는 겁니다. 첫째, 관심을 그런 식으로 끌어가지고 북한의 핵 보유국 정당성 선전 쇼에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대북 제재 논의를 흐릿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뭐 가족끼리 단란한 모습을 보이고 이러면은 그 조폭 마피아 그 마약 카르텔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두목이 막지하게 살육을 하지만은 가족은 또 철저하게 지킵니다. 가족 애가 대단합니다. 그것하고 요새 김정은이가 보여주는 이런 가족 애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효과는 뭐냐? 김주애를 카메오로 써먹는 효과는 핵무기가 단순히 군사용을 넘어 미래 세대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라는 선전을 하면서 4대 세습의 정당성도 자연스럽게 각인시킨다 이겁니다. 그러면 김여정이가 이제 등장하는데 흔히 김여정을 또 후계자로 점찍는 사람이 있는데 곽길섭 선생이 가지고 있는 논리의 틀에 보면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세습은 밑으로 가야지 옆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김여정의 역할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밥상머리 사교육과 스위스 해외 유학 시절 내내 김정은과 늘 붙어서 생활한 정서적 동반자다. 그러니까 요 남매가 사이가 좋고 옆에 있으면 마음이 놓이고 하는 그런 심리적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김여정은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후계자는 다음 세대, 새 세대의 인물이어야 하는 데 대한 말하자면 뭡니까 이거 맞지 않고 그 다음에 결혼할 경우에 그 아들로 또 세습이 돼야 되는데 김여정이가 후계자가 되면 또 성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김여정은 지금 당에서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이나 보위부 계통의 활동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도자감으로는 결격사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사람이 김정철입니다. 김정은의 형제죠. 이 사람은 뭐 음악에 상당히 심취해가지고 공연 보러 다니는 그런 공개 활동을 하니까 이건 뭐 젖혀내야 되고 김평일 이야기도 하지만은 김평일은 김정일의 동생인데 김일성을 닮았다고 해가지고 평판이 좋았지만 항상 외국 대사로 있었습니다. 국내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런 정치적 기반도 없고 나이도 그렇고 이거는 논외다. 결론적으로 우리 곽길섭 선생은 이렇게 맺습니다. 김정은의 후계자는 수령론과 후계자론 그리고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백두혈통 그중에서도 이미 제왕적 수업에 들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들 중에서 나와야 되는데 특히 2010년생으로 알려진 장남을 주목해야 한다. 2010년생이면 지금 만 13살입니다. 요 이름도 뭐 별로 알려진 게 없어요. 그러나 2010년생 아들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들이 혹시 지지나 뭐 기형아가 돼가지고 희망이 없으니까 김주애를 띄우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보기관에서는 그런 정보는 없다고 합니다.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자라고 있고 언젠가는 이 아이가 드라마틱하게 등장할 것이다. 그 김주애 이야기는 일종의 바람잡이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김여정은 그럼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김여정이 당 부부장으로서 리베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리베로는 자유로운 플레이어 역할인데 김정은이 수령 유고 시 대행 역할을 하는 제1비서 직책을 신설한 것도 어떤 급변 상황이 나왔을 때 과도기적 역할을 할지만은 후계자는 절대로 될 수 없다. 한편 김주애는 지금처럼 아버지의 구상을 뒷받침하는, 아버지는 장남 13살짜리 장남을 후계자로 키우는 그 구상을 뒷받침하는 카메오, 특히 친오빠로의 4대 세습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인트로의 역할, 도입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